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딥다이브의 한내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평소에 네.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혼자서 공부 호작 열심히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알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요약도 해서 이게 다 갖고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예, 한 기자님. 네, 야, 오늘은 감사합니다. 미국 수소에 대해서 배워봅니까? 예. 수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유럽, 중국 뭐 이런 데가 좀 치고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좀 수소차 이런 거 일찌감치 해가지고 네. 그런 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이 아주 칼을 갈고 제대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서운데.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이 수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가 네. 거의 이제 확정된 게 나왔어요. 뭔데? 그 최근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3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예. 13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7개 미국 전역의 수소 허브 청정 수소 허브를 어디에 만들지를 선정을 했어 라고 네. 했어요. 이게 1월부터 사실 우리 청정 수소 허브에 예산 지원해 줄게 니네 갖고 와봐 해가지고 79곳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데서 다 하겠다고 이제 우리 달려든 마을에 거예요. 수소 허브를 달라. 그렇죠. 우리 이런 계획이야. 그래서 79곳을 추려서 마침내 7곳을 선정했고요. 예. 여기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도 한번 미국 보시죠. 에너지부에서 예. 만든 지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배치해서 7개 수소 허브 그리고 주로는 17개 주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 만들겠고 얘네 뭐 얼마나 줄지 총 예산이 투입되는 게 7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좀 적은 데는 7.5억 달러 많은 데는 12억 달러까지 주겠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저기서 이제 동그란 건 그냥 바운더리고 실제 구체적인 건 점이 요 지역, 요 동네에서 한다. 그런 건가 봐요. 점에 실제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소를 가지고 뭐 비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수소 트럭 관련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철강에 쓴다든지 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발표가 됐죠. 수소경제 시범 사업 도시 선정이네요. 우리로 치면. 그렇죠. 이게 단순히 수소 농장이라고 안 하고 수소 허브라고 한 이유가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곳 그리고 이거를 소비하는 곳을 다 인프라까지 구축해서 좀 시범적으로 크게 해보겠다라는 거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석유 경제가 아니라 수소 경제로 돌려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연방 정부 예산이 70억 달러, 9조 5천억인데 여기에 이제 따라올 민간 투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그게 총 합치면 400억 달러니까는 뭐 54조 정도 되는 건가요? 합치면 그러니까는 6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수소 허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한 1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거죠.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고 그걸로 전기도 만드는 모양이죠? 전기를 만든다는 것도 있고 비료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것도 있고 수소 트럭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철강 뭐 유리 그러니까 허브마다 하겠다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걸 다 심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수소로 한다. 우리는 어쨌든 하여튼 수소로 자동차를 클린 놓든지. 하이드로젠 청정 수소입니다. 여기서 붙인 이름이 청정 수소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 수소라는 말은 청정한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더 설명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아는 거라서. 어떤 거요? 더러운 수소, 깨끗한 수소 얘기하는 있어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더러운 수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 이런 걸로 바닷물을 뭐 예를 들면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 그건 깨끗한 수소. 뭐 근데 이제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그냥 쓱 나오는 수소는 조금 더러운 수소.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청정 수소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요 SKENS라는 기업 홈페이지에 나온 거를 슬쩍 가져왔는데 여기서 소개를 드리면은 말씀하신 그 더러운 수소. 근데 그 더러운 수소가 지금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수소의 96%를 차지하는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름 되게 잘 붙였죠. 약간 더러운 거 하니까 회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수소 1kg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10kg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를 만드느라고. 네. 그게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더러운 수소. 근데 요거는 대신 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1kg당 만드는데 $1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소는? 다 96%가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요거 말고. 요거는 자기네 투자 대상이 아니고 청정수소인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한 4가지 정도 있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블루수소. 블루라고 하니까는 회색보다 훨씬 깨끗하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 그 앞에 그 천연가스를 해가지고 수소랑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요거까지는 그레이 수소랑 다 똑같은데 예.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게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러니까 모아서 공기로 배출되지 않고 땅에 묻어요. 그러면은 공기로 배출이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은 되는 게 적어지니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요런 개념인데 네. 예, 요게 블루수소. 그러니까는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많이 쓰이지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만드는 건 맞지만 예.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게 안 현저히 나가고. 적어.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땅속으로. 아니지만 현저히 적어. 뭐 일부는 한 50% 정도를 절감하고 기술적으로는 90% 이상까지도 포집이 가능하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땅에 묻으면은 여기 주장으로는 영구적으로 땅에 묻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저탄소다. 무탄소까지는 아니지만 요게 블루수소. 요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지원하는 청정수소 허브에 블루수소 하겠다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괜찮다. 예, 그거 탄소 포집 기술 사용한 거 그것도 지원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탄소지 무탄소는 아니잖아요. 예. 블루는. 그러니까 요것보다 훨씬 깨끗한 게 그린 수소. 그린 수소는 그 화석 연료를 아예 안 씁니다. 원료 자체가 천연가스가 아니고 물이죠, 물 그냥. 태양광, H2O. 풍력 이런 걸로 만든 전기로 물 분해해서. 예. 그 수전에 그러니까 전해조라는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전해조가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그냥 산소랑 수소를 만드는 그런 설비거든요. 근데 요 전해조는 이제 전기로 분해하니까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화석연료면은 무탄소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예. 그거 자체가 태양광 아니면 풍력 위니까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죠. 이게 이제 그린 수소인데 문제는 이제 딱 들으셔도 좀 뭔가 왠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해조가 물은 사실 뭐 비싸지 않죠. 근데 전해조가 지금 여전히 기술을 엄청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 발전이 덜 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티타늄을 써야 합니다. 전해조가 뭔데요? 전기로 물을 분해할 전기 때, 분해하는 수조 같은 건데 그래서 네.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서 수소를 거기서 포집하는 게 그린 수소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그 시설 전해조라는 그 설비에 만들어야 돼. 티타늄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티타늄 아시잖아요. 그 아이폰 15 프로에도 이 테두리 티타늄으로 두르고서는 막 비싸졌다.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티타늄 자체가 뭐 거의 뭐 결혼 예물 그런 데나 쓰이는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해조 자체가 비싸고 아직도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다르겠지만은 예.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 하면 이제 미국 블룸버그가 밝힌 거 기준으로 하면은 그린 수소는 1kg을 수소를 만드는데 4.5에서 12달러까지 든다고 합니다. 생산 그레이는- 원가가. 네. 근데 아까 전에 아까 그레이는 말씀드린 1달러라고 하셨죠? 그레이는 1달러, 뭐 0.98에서 뭐 1 안팎이니까는 그러니까 뭐 4.5배에서 12배나 그러네요. 예.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저탄소보다 무탄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린 수소로 가야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데 뭐 이거 누가 투자를 선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은 이런 수소 허브 같은 거 그린 수소 한다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는 너네 뭐 이것도 지원해 줄게 저것도 지원해 줄게 해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단가를 맞춰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가가 네.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그린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뭐 어디가 그린 수소 하겠다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수소 허브처럼 이제 인프라 투자, 생산 설비 같은데 돈을 주는 게 있고 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수소 생산 기업에 아예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1kg 생산하면 최대 $3.
그린 예. 수소 생산하면은 1kg당 $3 그냥 세금 깎아줘.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거죠. 거네요. 요것도 이제 할 예정인데 요거는 아직 세부 기준이 좀 확정돼야 되고 일단 그 앞에 생산과 인프라 투자비 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풍력 태양광 이런 걸 중심이었는데 하자고 했는데 수소 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풍력 태양광도 미국은 열심히 하는 편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유럽 풍력 정도까지는 태양광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근데 수소도 해야 됩니까? 풍력 태양광으로 사실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 우리가 예. 전기 쓰는 거, 뭐 아니면은 그걸로 뭐 그 전기차를 충전해 가지고 뭐 아니면은 ESS로 충전해서 하는 거, 요런 거는 사실 그런 재생 에너지로 가능한데 요 수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날 발표하면서도 밝혔거든요. 예. 왜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그걸로 안 되는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강. 철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전기 엄청 들죠. 전기 고로로 하면은 이제 전기로 되는데 예. 요거 말고 용광로로 하는 거. 예. 이 전기 고로로 만드는 거는 건설 자재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자동차 강판을 못 만들거든요. 예. 그 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용광로가 아직도 필요해요. 근데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이려면은 뭘 넣어야 하냐? 코크스라고 예. 하죠. 이게 다 예. 화석연료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엄청난 열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자동차 강판 안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 코크스도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이게 엄청나게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예,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철강에 그러면 코크스를 대체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풍력, 태양광으론 이렇게 폭발적인 열 에너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 요걸 할 수 있는 게 수소입니다. 대체 연료인 거죠. 몇 년 전에 포스코가 그 수소 환원 발전이란가 예. 뭐 그런 거 시도한다고 그랬었어요. 수소 환원 제철소 제철. 같은 예. 게 있으면은 수소를 코크스 빼고 수소를 넣어서 철광석하고 수소 넣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수소로 거죠. 녹인다. 예. 수소로 녹인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수소가 필요하다. 철강이 예. 그렇고요. 그리고 유리, 뭐 세라믹 도자기 이런 거 또 폭발적인 열이 필요한데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 돼서 지금은 천연가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대체할 연료, 이 수소다, 열을 내 그게. 그게 수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제조업 쪽이고 제조업이 아닌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항공기죠. 항공기 전기로 가려면 배터리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항공기를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소형 50인승 이하이면서 단거리 1000마일 이하라고 하는데 1000마일이라고 해봤자 1600km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서 뉴욕 가려면은 10,000km가 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고 전기 비행기로는 서울에서 뭐 일본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무조건 배터리 달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연료를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예. 되는데 예. 요 연료 항공유를 대체할 연료가 바로 수소입니다. 이미 이거를 롤스로이스 영국 그 항공 엔진 회사잖아요. 롤스로이스가 작년에 한번 실험에 성공했거든요. 예. 이 수소 연료로 가는 그 항공 엔진 이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장거리를 운행하는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거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안 되고 거기가 바로 수소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기름 쓸 거냐? 뭘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럼 수소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네요. 그렇죠.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부분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돈 줄게. 대주고. 돈 걱정하지 말고 연구 좀 하고 개발 좀 해봐라. 지금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는 이거를 싸게 해주겠다라는 구상을 뭐 그래도 꽤 일찍 2년 전에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혔거든요. 예. 요거를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소샷, 하이드로젠 샷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 문샷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달에 사람 보낼 거야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다들 그게 돼? 뭐 이런 건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예. 제시했는데 실제로 1969년에
그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문샷이란 말을 미국 사람들이 원래도 많이 쓰는데 좀 혁신적인 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엄청 혁신적인 걸 얘기할 때 문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우리는 수소샷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밝힌 게 10년 안에 그러니까는 그때 기준으로는 2030년을 얘기했거든요. 10년 안에 지금 청정수소 가격을 1kg당 1달러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레이 수소 들어온 수준으로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런 수소 허브도 나오고 앞으로 보조금 계획도 나오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긴 그런데 그럼 뭐 미국의 구상도 대충 알겠고 수소가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건 왜 논란이 있습니까? 이게 잘하네 짝짝짝 이거 아닌가 보죠? 지금까지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예. 수소 산업도 막 성장할 거고 모두가 해피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공화당 쪽은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지역구에 막 예산 준다고 수소 허브 막 되고 하니까는 공화당도 찬성. 정치적인 민주당도 고려가 있었나 찬성. 보네. 지역을 선정할 때. 다들 이제 좋아하는 것 예? 같은데 지금 아주 끊임없이 계속 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환경단체 그리고 기후 전문가들이 오히려요? 이거 좀 하지 마. 바이든 이거 좀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목소리를 왜요?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기후 단체가 반대한다고요? 예. 이게 제가 여기 띄운 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볼까요? 네. 예. 7개 허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예. 다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예. 뭐냐면 여기 번호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그린인 게 있고 보입니다 이제. 예. 파랑인 게 있고 초록과 핑크가 섞여 있고 초록과 블루가 섞여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 지역 2번과 7번 허브는 완전 그린. 여기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분해해서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네. 수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예. 무탄소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환경단체들이.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 아예 전체가 파란 곳도 있고 아니면은 반만 파란 곳도 있고 3분의 1만 파란 곳도 있고 빨간 그렇잖아요. 것도 있는데요? 네, 핑크도 있어요. 핑크도 말씀드릴 텐데 블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파란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루 수소 만든다는 곳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다 쓰는데 마지막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싹 모아가지고 땅에 묻을게. 예. 요거 하겠다는 곳이 예. 수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예, 그런 곳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학계에서 엄청나게 논란입니다. 블루 수소 그거 하나도 안 깨끗해. 사실 엄청 더러워. 이런 사실 사기야? 사기야라는 말까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그래도 포집해서 땅으로 넣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아닙니까? 포집해서 땅으로 넣어요, 실제. 예. 그러니까 넣고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예. 이산화탄소를. 근데 이제 그거 때문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뭐 50% 포집하느냐, 90% 포집하느냐 그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아마 더 많이 할 테니까 그게 이슈의 핵심이 아니라 애초에 원료가 천연가스잖아요. 예. 천연가스가 뭔가 뭐 파이프 같은 데를 타고 오겠죠? 네. 아마도 어디선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천연가스는 파이프를 타고 오면서 샌다고 하죠. 네. 누출이 되는데 예. 천연가스의 성분의 대부분 90% 이상이 메탄이라는 거거든요. 메탄. 네. 메탄 들어보셨나요? 그 소가 틀이 네, 나면은 그게 나오는, 예. 메탄인데 그게 온실가스 엄청 배출한다. 이런 얘기 예. 있는 그거잖아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메탄이 온실가스를 만드는 게 이산화탄소의 35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메탄은 좀만 세도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용량 대비로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건데 요 천연가스가 이렇게 오면서 파이프로 오면서 새는 게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은 1%? 어쩌면은 3%? 어쩌면 8% 이런 추측들이 예.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를 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측정이 안 된대요.
천연가스가 과연 여기서 오다가 예. 몇 퍼센트나 샜지? 이게 확실하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아본 논문들은 다 추정치가 달라요. 예. 근데 일단 생각에는 한 적으면 1%, 많으면 3%도 넘을 수 있어. 천연가스가 새는 게.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그 3%만 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다 메탄이기 때문에 이게 와. 공기로 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아까 탄소 포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탄소 포집하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그레이 수소는 끝이었는데 그걸 다시 모으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드는데 그거 그 뭘로 할 에너지는- 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천연가스가 원료니까 그 에너지도 천연가스로 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는 그레이 수소보다 블루 수소가 그레이 수소는 그냥 천연가스 원료로 해서 만들면 끝이었는데 블루 수소는 일단 만들어. 그리고 다시 그걸 포집해. 그러니까는 천연가스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레이 수소보다. 야. 그래서 뭐라. 이산화탄소를 많이 모았어. 블루 수소 그 기술로. 하지만 그거 하느라고 또 천연가스를 썼는데 그거에 또 파이프를 타고 오면서 다 샜네. 예.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샜느냐에 따라 이제 추측은 다른데 그게 또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예. 매우 떨어진다. 일부에서는 어쩌면 그레이 수소보다 이게 더 더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산화탄소만 보통 생각하니까 이산화탄소 예. 이거 싹 포집 뭐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과학자들마다 어떤 예. 데서는 근데 그거 예를 들어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유럽까지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렇게 파이프가 엄청 길면은 그런데. 좀 많이 누출되는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야. 미국은 좀 낮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다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아니야 이거 꽤 될 거야. 이거 아마 한 3%는 셀 걸. 이거 3% 세면은 그냥 그레이 수소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 중에서는 요게 이렇게 논쟁이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막 깨끗할 것 같지 않고 예. 근데 아니 뭐 수소 허브에 뭐 블루 수소 이거 다 들어갔어 뭐 이것저것 지원해 준다고 해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뭐 옛날 그 바이오 에탄올 이렇게 옥수수 해가지고서는 뭐 자동차 연료로 쓴다 뭐 이런 거 예. 한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히 친환경 한다고 했다가 친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헛발질만 하고 실제로는 친환경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미루는 그러니까 돈 낭비이자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것까지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래도 블루는 아주 나쁜 건 그레이는 아니니까. 그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데 네. 환경단체는 넌 진짜 뭘 모르는 거야. 그럼 좀 둘이서 합의 좀 미리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걸 합의를 잘 하고 했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블루 수소를 청정수소 허브에서 예.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프로젝트에 어디가 참여했냐? 엑슨모빌, 예. 쉐브론 이런 데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석유 회사들. 예. 근데 이제 석유 회사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 먹거리가 될 것 같아. 이거 신사업으로 보자. 하고서는 열심히 그거를 투자를 했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죠. 블루수소 기술 예. 중에서 제일 핵심인 탄소 포집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입하는 예산이 그 석유 회사로 가는 꼴이 되니까는 또 환경단체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결국 쟤네 그냥 수명만 연장해주고 얘네가 그냥 우리 친환경 해요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아닌 일종의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런 거에 지금 니네가 속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얘기들을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로비의 결과다 일종의. 그렇게 좀 보는 모양이네요. 네. 파란색은 알겠습니다. 그럼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지도에 있었던 그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또 뭡니까 그럼?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좀 핫핑크? 핑크입니까? 핑크색인데요. 핑크?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정 수소 하면 보통 블루 수소랑 그린 수소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핑크 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핑크 수소는 만드는 방식이 그린 수소랑 아주 비슷해요.
전기로 물을 분해해요. 분해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 전기가 어디서 나왔냐?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면은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미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만들겠다. 근데 그 당연하겠지만 원전 자체가 이제 탄소 배출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요것도 상당히 핑크 수소도 탄소 배출 면에서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역시나 환경단체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괜히 원전 수명만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서 또 반대 여론이 있기는 한데요. 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블루 수소랑 핑크 수소까지도 청정 수소, 클린 수소라고 보고 보통은 예. 그렇게 나눠져요. 지금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원전은 뭐 물론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럽에서도 원전까지는 그 친환경인 그 전력이야. 뭐 그렇게 나누긴 나눴던데요. 아, 그렇죠. 물론. 이 지금은 너무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기 예. 때문에 예전에는 뭐 다양한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가장 큰 목표가 2050년 넷제로.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예. 이제 많은 환경 단체들도 근데 넷제로로 가려면은 태양광, 풍력 이거만으로는 안 되잖아. 이런 입장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넷제로로 가려면 원전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각 지역에서는 요게 한참 이슈입니다. 핑크 수소 이거 좀 수상한데 하는 얘기가 있죠.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7개 그 권역 수소 허브로 한다는 7개 권역은 이미 발표해서 끝났고 끝났는데 이제 시민단체는 그거 하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에휴, 시민단체가 그냥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간다. 입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양당이 다 좋아하는 예. 정책이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수소 생산세 그 면제 그건 뭐예요? 그거를 해줄 텐데 이게 또 아주 치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청정 수소를 만들면 그 기업한테 1kg당 최대 3달러까지 그냥 세금 깎아줄게. 사실상 이 IRA 법으로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기차 업체나 그런 풍력 태양광 업체에 그 돈 보조해주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1kg당 3달러 이게 어느 정도지라고 예. 하실 텐데 이게 발전 단가랑 비교하면은 뭐 메가와트 시당 60달러에 가까운 수준? 네, 엄청난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두고서 기업들은 최대가 3달러니까는 그 밑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거 화석연료 전기인데 요걸로 물 분해해 가지고서 수소 만들 테니까 이것도 좀 보조금 줘 이런 식으로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단체의 걱정은 실제 일부 기업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이미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잘 만들어 가지고서 예. 뭐 연로도 쓰고 전기로도 쓰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를 기업들이 수소 만드는 데 쓰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보조금 많이 받으면 주니까. 더 돈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냐? 아니 이거 수소로 만들면은 똑같은 그 에너지여도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로 만들면은 이게 효율이 확 떨어진다고 그럼요. 합니다. 전화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하면 이게 뭐 더 들죠. 보통이 아니라 학자마다 다르지만 50% 최소 절반에서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 에너지 아무것도 낭비인데 이게 뭐 태양광 풍력 그 발전으로 만든 에너지가 남아 돌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예.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거 괜히 그린 수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은 꼴이 될 수 있다. 뭐 요런 게 있는데 이제 요 세부 기준 아주 그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까지 미국이 만들 계획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주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 아까 전에 1kg당 그레이 수소는 1달러. 좀 블루 수소는 한 4, 5달러. 블루는 한 2, 3, 2, 3 4 정도. 예. 그린은 4, 5달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kg당 3달러를 보조금을 주면 블루는 이득이고 그레이나 블루는 이득이고 오히려 남고
그린은 살짝 모자라는 그런 수준이네요. 최대 3이기 때문에 아마 완전 그린이어야만 3달러는 받을 수 있고요. 예. 블루 수소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를 받지만 받기는 받습니다. 네. 예,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1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조금을 이것도 그린이다 저것도 그린이다 해서 다 주면은 이것도 물론 환경단체의 주장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향후 10년간 한 1,000억 달러의 보조금이 들 거라는 거예요. 세금 깎아주는 게. 그러니까는 요게 청정수소 허브 그게 7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예. 이 그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훨씬 더 큰 엄청나게 큰 돈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환경단체는 신중하게 해라. 기업들은 야 이거 한데 저거 한데 다 막으면은 누가 수소 만들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없어. 이거 지금 막 태동하는 산업이니까 처음에는 좀 후하게 좀 주고 나중에 뭐 줄이더라도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요런 논리고 예. 두 개가 맞서고 있죠. 골치 아프네요. 수소. 우리나라도 수소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비용도 너무 비싸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시장이 과연 되겠느냐 뭐 그런 논란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지금 좀 수소 산업에서는 중요한 거를 예. 다음 달 중순에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이게 청정수소 인증제 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요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는 게 11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하면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청정수소 관련 정책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는 어디까지가 청정수소다. 그리고 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정한 다음에 네. 1등급은 지금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만들 텐데 1등급은 보조금 제일 많이. 우리도 그런 계획이 2등급은. 있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사실 초안은 한번 공개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확정하는 11월 중순쯤에 수소경제위원회 6차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미국이 블루까지 줬으면 야 한국도 미국도 줬는데 뭐 우리도 블루까지 줘. 그렇죠. 이미 4월 초안에서도 블루, 예. 핑크, 그린, 그것까지? 그거까지는 핑크까지 들어간다? 청정수소로 본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블루는 이제 약간 기준선에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요 이산화탄소 포집한 거를 어디에 어느 쪽 땅에 묻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선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블루 핑크까지 포함될 것 같고 산업부 사람한테부터 물어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호환성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거 만들어서 네. 뭐 똑같은 뭐 사업을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완전 네. 두 개가 동떨어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고려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아마 요게 나오면은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얼마 받을 수 있지? 뭐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요거를 따져봐야 되고 예. 또 환경단체들은 이것도 뭐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이거 괜히 뭐 친환경 한다고 수소하라더니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깨끗한 거에 돈 주네 요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이제 이 논의가 미국은 지금 한창이고 한국에서도 앞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 온실가스 나오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 맞냐에 대한 반론들이 꽤 강하군요. 아까 전에 지도 보니까 무슨 진짜 제조업 벨트 같은 데도 많이 됐군요. 그냥 대도시가 아니고 확실히 약간 제조업 기반을 염두에는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석탄 사용 줄이고 예. 뭐 화석연료 줄이고 하면은 사실 그런 데는 기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거를 보조해주는 게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런 수소 이런 거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은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 유럽은 자기들도 진도 빨리빨리 생각보다 못 빼서 언제까지 뭐 줄이고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수소로 뭐 하고 다 발표를 해놓고 뒤늦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거 오염물질이 더 나오네 이걸 뒤늦게 알면 최초에 계획 세울 때 다 검토를 그걸 했어야지. 결국 그거 계산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친환경 맞는지 그거 계산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슬로건만 발표했다가 나중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뭐든 중요한 일을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그린으로 볼 건지부터 그거부터 다르면 어쩌자는 거야. 결국 그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네.
오염물질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책들이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뭐 수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는 이 얘기 들을 때부터 당신들이 소비를 줄여라. 그게 친환경이다. 당근이다, 당근. 그래, 당근하고 중고나라에서 그 써라. 그거만은 친환경이 없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안 만들고 소비 덜 하면 될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면 뭐 저 워렌 버핏이 하든가 바이든이 하면 와 뭐 이러고요. 똑같은 얘기를 2%가 하면 넌 조용히 해 이 자식. 당근 너무 불편해요. 근데 당근 좀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당근이 왜 불편합니까? 아 직접 맨날 가야 돼. 혹시 당근? 맨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게.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좀 자동으로 그냥 샥샥 쿠팡처럼 그냥 샥 갔다가 그냥 샥 오고. 중간에 배송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연회원 하면 차라리 그냥. 그거 환경하려고 그러는데 그 옮기는 그것도 그러네. 또 그렇고. 네.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다 탄소가 드는 겁니다. 그래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구 같은 거 그 덩치 큰 거 이런 거 있죠. 알겠습니다. 남 쓰던 거 씁시다. 네. 한혜란 기자님, 하여튼 미국의 수소 상황 잘 배웠습니다. 야, 요즘 이런 분위기가 있군요. 뭐든지 새로 하려면 논란이 좀 있겠죠. 우리도 요거 하는 거 잘 보고 보고 있다가 우리 또 싹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소가 그 간헐성이 강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럼요. 그 배터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수소를 제조업에 석유 대신 넣기도 하고 연료로 퍼다 넣으면 그게 석탄과 석유와 코크스를 대체도 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저장도 해야 되고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해서 멀리 보낼 수도 있으니까 수소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또 잘 배웠고요. 또 공부 많이 해오셔가지고 다른 거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동아일보의 한혜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